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귀국을 해서 내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못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재명 대표랑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또 난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버티면 그거대로 또 귀국해서 이게 그 송영길 대표의 모습이 이런 쪽이든 저런 쪽이든 TV에 계속 방송이 되고 이제 한동안 이 이슈를 다 빨아들일 오히려 텐데 프랑스에 그냥 계속 남아있으면 그게 더 오랫동안 가겠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검찰이 수사를 어떤 형식으로 하든 간에 그럼 몇 개월 안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 이상. 이 사건의 유일한 수혜자가 송영길 의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빼면 이 얘기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이 안 들어오면 당의 문제와 이 사건을 분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와서 당의 짐을 벗어서 이제 본인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고 너무 합리적인데 그 얘기에서 이름만 싹 빼고 이재명으로 갈아 껴도 똑같은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이 많은 사법 리스크에서 본인이 책임질 거 책임지고 가서 실질 영장 심사 받고 이러면 당의 문제와 본인의 문제를 분리할 수 있는데 지금 분리를 안 시키고 계속 이걸 당의 문제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는 똑같잖아요.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정성호 의원님께서도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당의 위험과 개인의 위험을 분리하자는 얘기가 지금 앞뒤가 안 맞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어쨌든 그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재명 당대표가 그간 쭉 수사 경위라든가 과정을 본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과도하고 집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관여됐다고 하는 그런 물증들은 없는 거거든요. 되게 전문 증언들입니다. 되게 어디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했더라라고 하는 그 대장동 일당 범죄자들의 진술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정치 탄압 또는 정치 보복적 수사라고 규정을 했던 거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송 대표 문제하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 문제를 좀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너무 비교가 잘 되는데 당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서 개인의 문제로 잘 되는 거거든. 송영길 입장에서도 지금 자원도 말밖에 없잖냐. 돈 받은 현장을 찍은 사진이 있어. 내가 돈을 뿌렸다는 증거 있어. 받았다는 사람 나와봐. 없잖아요 지금. 근데 요번 이정근 씨 녹취록에는 송 대표 이름이 직접 거명되고 있고. 고도 있고 거기다 보좌관 이름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다르죠. 다만 지금 대장동 일당 등의 수많은 녹취 파일에서도 거기 그분이라거나 그분의 실체가 누구냐 천화동의 1호의 주인이었던 그분이 누구냐 했을 때 결국 밝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대장동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다른 사건 얘기까지 더 하면은 요즘은 이제 실체가 조금씩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검수완박에 목을 메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때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 국면에서 나오지도 않았었던 거예요. 일부 사람이 얘기했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분자의 얘기로 취급이 됐는데 정권 딱 바뀌기 직전에 그걸 한 거니까 쉽게 말하면 정권 교체가 확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그냥 당 전체가 들러붙었거든요. 이분들이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고승덕 전 의원이 돈봉투 사건을 폭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검찰이 박희태 전 의장 외 관련자들의 혐의는 입증을 못했는데요. 19대 총선 공천을 앞둔 2012년 1월 초선 의원인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4년 전의 돈봉투 의혹을 폭로합니다. 그 돈봉투 속에는 현금 300만 원과 특정인의 이름 석자가 적힌 조그만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2008년 전당대회에 나선 친이계 후보가 의원실에 봉투를 전달해 왔는데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어 되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봉투 제공자가 당 대표에 당선됐다고도 했습니다. 고 후보의 폭로로 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 해체론이 커지자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4년간 써온 한나라당 당명을 버리고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돈봉투 제공자로 지목된 박희태 국회의장도 한 달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녹취록이 있어서 그때와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가장 전문성이 높으신 검사께서 한번 검사 아니 제가 하면은 저거 다 밝혀요. 저거 다 밝혀요. 그래요? 후배 검사들이 너무 일을 못하는데 저거 네. 아주 충분히 밝혀질 아주 수 쉬운 있는 거예요. 사건입니다. 아니, 그래요? 이번 경우에 밝혀내는 것은 저는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미 실명들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녹취록에 삐 처리된 것들만 열어보면 아마 실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형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저희 같은 비법률가들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죠. 이게 형량이 좀 나와야 그래도 경고를 울릴 텐데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처벌이 약하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에도 돈 봉투가 돌아다닐 때 또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그 박희태 의장 사건 때 고승덕 의원이 제공을 받았다고 본인이 받지 않았지만 폭로한 게 300만 원이고 나머지가 1억 9천만 원을 조성한 거로 알려졌는데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받은 사람들은 감옥 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공천은 못 받지 않겠습니까? 그 민주당도 이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돈을 받은 의원이 밝혀진다면 설마 공천을 주지는 않겠죠? 뭐 밝혀지고 기소된다고 하면은 네. 뭐 괜히 본인들 스스로가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기가 쉽지 않겠죠. 저는 그리고 당에서도 거기에 맞게 그 정치 저는 뭐, 정치 예. 탄압 아닌가요? 아니 이건 뭐 어쨌든 평가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사건은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현재 분위기 봐서는 뭐 수사 협조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뭐 본인이 전달자이기 때문에 뭐 오래 갈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공관위원장이시면 그러면 그거는 공천 안 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공관위원장이라. 일하면? 예, 그렇죠. 네. 그럼 근데 뭐 물갈이가 되게 기소되어도 대표도 계속 유지하시는데 왜 공천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원래는 그 이정건 이분이 녹취록을 깐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뭘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네. 수해가 나가지고 잃어버렸다라고 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다가 자기 어머니 집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가지고 사실은 말이지 내가 이랬어 하면서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검찰이 그걸 갖다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어머니 집 털었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 천장에다 그걸 갖다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니까 그 아래 그냥 막 대박이 터진 거죠. 대박이 터져서 지금 보게 되면 특정이 됐고 그다음에 일시까지 다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300만 원이잖아요. 현금이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 현금을 주는 사진을 갖다 증거로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여러 가지 정황상 준 일시, 대상, 액수 이게 확정이 된다라거나 사실은 법원에서 알아서 이건 받았다라고 인정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희태 씨 그 사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한편으로는 뭐냐면 검찰이 봐주기 수사한 게 아니냐. 정권 그때 그쪽 정권 때니까 그런 말도 있지만 사실 그래도 1억 9천을 조성했다는 건 검찰이 밝혀냈는데 밝혀냈죠. 네. 문제는 뭐냐면 이걸 누구한테 줬는지 얼마씩 줬는지는 하나도 못 밝혀낸 겁니다. 입을 닫았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랑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왜 이분이 이걸 녹음을 다 했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한편에 있어서는 PD수첩의 취재 바로 작가를 자료조사. 했으니까 네. 이거 녹음하는 게 이미 PD수첩 때부터 이 습관화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것도 또 블랙메일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하게 딴건 몰라도 되는데. 그건 습관이라 하더라도 그때 사건이 됐으면 그걸 없애야 하잖아요. 네. 안 없앴다는 건 뭐냐면 항상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항상 그걸 남겨놓거든요. 왜냐하면 나만 죽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그게 굉장히 섭섭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전에 노웅래까지 다 방탄쳤단 말이죠. 라고 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엄호도 안 하고 보호도 안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당한테 빚진 게 없다. 난 정말 당을 위해 가지고 밑바닥에서 정말 음지에서 영지를 지향하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당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나는 당에게 지켜야 할 뭐 의리 같은 게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때 느끼는 어떤 심리적 부담감 같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비교적 순순하게 지금 자기 사건 아닌데도 지금 검사실에 나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수사 협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본인이 이미 뭐 다른 사건으로 알선 수재 때문에 3년 구형에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 그것도 않습니까? 상당히 이상한 그러니까요. 사건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형이 3년인데
선고형이 4년이오린 것은 구형을 굉장히 봐주기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봐주기 했다는 건데 뭐 그런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좀 있었다는 느낌도 좀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향후 추가 기소가 된다고 하면 그런 위험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본인이 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하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갖고 빨리 진상을 밝히는 게 그게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